자, 반갑습니다. 저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승특강 영어 독해 연습 5월 1주차의 그 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4번입니다. 예, 이 지문도 제가 연기 예상 지문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종종 이 문맥을 못 잡으면은 이게 좀 어렵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예술 지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ilosopher Nelson Goodman argued that we should replace the question "What is art?" with the question "When is art?" 까지요. 예.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 누구냐면은 굿맨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we should, 우리는 replace, 대체시켜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replace가 나왔으니까 A with B 바로 머릿속에 딱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with B요. 쭉 가서 여기까지요. 됐죠? 그래서 뭡니까? 예. 우리는 해야 하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냐면은 대체를 시켜야 된답니다.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질문이냐? 무엇이 예술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바로 이 A를 무엇으로요? The question. 어떤 질문이냐면 언제 그러면 예술이 되는가가 되겠죠. 예술은 언제인데?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 굿맨이라는 사람이 말했네요. 맞죠?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떤 그 정의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한다. 철학자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술이라는 거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나? 이걸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same object, 어떤 동일한 대상이나 물체 같은 경우에는 can function,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기능을 할 수 있죠. 되나요? as, 뭐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뭐로서냐면은 그 전치사의 그 목적어가 되겠죠. a work, 뭡니까? 어떤 작품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 하나로 바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되나요? 예, 어떤 동일한 물체라손 치더라도 이것들은요.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콤마 찍고 이렇게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 됩니다. 뭐뭐 하면서 정도로 읽어주시고 depending on, 의존하면서, 치우치면서, 어디에 기대면서, 어디에 달려있으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은 how the object is viewed, 어떻게 그 물체 자체가, 그 사물 자체가 is viewed, 봐질 것인가, 어떻게 이 사물 자체가 바로 관찰될 것인가, 그 방식에 달려 있으면서가 되겠네요. 되나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동일한 물체 A라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바라볼 거 아닙니까? 됐죠? 내 입장에서는 이걸 바라볼 건데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그 시각이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각이나 바로 관점이 좀 중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죠. 되나요? 다음에요. When an object functions as art, 그러니까 어떤 물체 자체가 뭐 할 때요? 예술로서 기능할 때 it exhibits,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타내주는데,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certain symptoms. 저기서 symptom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상이라고 알고 있죠. 증상인데 여기서는 제가 의역해가지고 신호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기호학을 하면서 이 신호라는 말, symptoms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호를 보여준다, 나타내더라가 되겠죠. 근데 무엇의 신호냐면은 of the aesthetic이 나왔죠. 어떤 미학적, 그래서 미적인, 미학 정도의 뜻입니다. 어떤 미학의 어떤 신호를, 특정 신호를 보여주더라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편의상에서는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죠? 바로 뭡니까? 증명사진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그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캐리커처가 있다 칩시다. 돼요? 증명사진이 있고 캐리커처가 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을 묘사하는 증명사진이 있을 테며 여러분들 다 증명사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캐리커처는 뭔지 아시죠? 어찌되었든 증명사진이 있고 캐리커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살짝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를 증명사진으로 묘사하는 것과 또 뭐냐면은 이 캐리커처로 묘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가늠이 좀 되십니까? 약간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서 그것들을 그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위의 것, 그러니까 이 증명사진은 예술성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증명사진 좀 이쁘게 나오고 싶다, 멋지게 나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뽀샵은 우리가 사진기사한테 부탁을 하긴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증명사진에는 일반적으로 예술성이 없죠. 그냥 나라는 자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증명사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리커처라는 것은 반면에 뭐냐면 예술성이 있다라고 보죠, 우리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증명사진과 캐리커처의 그 다른 점이 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캐리커처는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증명사진은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특정한 신호를 보여준다고요. 바로 어떤 신호냐면 바로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예술성이 약간은 있다. 되나요? 아름다움 내지는 미적인 어떤 그 감각을 느낄 만한 어떤 특정한 신호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캐리커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말인지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an object, 어떤 대상 하나가 나오죠. 이 대상은요, functioning as art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ing는 현재 분사 후치 수식어가 되겠죠. 뒤따라서 이 functioning부터 art까지가 앞에 있는 an object를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인데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냐면 바로 기능을 하는 대상인데 as art, 바로 뭡니까? 예술로서. 그러니까 어떤 예술로서 바로 기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플리트하답니다. 저기서 리플리트하다라는 것은 여기 지금 가로쳐서 나와 있는데 full, 뭔가 가득 차 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가득 차 있다. 근데 뭐가 가득 차 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은 다분히 문맥상은 뭐냐면은 의미가 가득 차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심덤이라는 것을 제가 신호라고 의역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됐죠? 우리가 신호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다분히 뭘 들고 있다? 의미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이 딱 켜지지 않습니까? 그 빨간불이라는 신호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지이지 않습니까? 내지는 위험이죠.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어찌되었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대상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가득 차 있냐면 바로 의미가 가득 차 있더라 이거죠. 되나요? 역시나 콤마 찍고 ing 나왔죠. 바로 뭐 하면서요? 의미하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의미하면서가 되겠죠. 근데 뭘 의미하냐?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 뭡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좀 더 많은 것들이요. 근데 무엇에 좀 더 많은 것들이면 바로 그 대상의 물리적인 내지는 실질적인 외형의 뭐냐면 특성들이 되겠죠. 어떤 대상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외형의 어떤 그 특성들 넘어 그것 이상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전체가 주어져. 바로 그것들이 are part, 일부가 되는 것인데 근데 무엇의 일부가 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좀 읽어볼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고서 또 뭐냐면은 이렇게 또 병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챙겨갈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ttended to라는 표현입니다. attend to요. attend to라고 얘기를 하면 목적어를 돌보다 처리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to와 여기 나와 있는 attend를 따로 분리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attend to가 하나의 타동사 구실을 한다는 걸 꼭 좀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attend to 목적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수동화시키면 뭐냐? 그럼 여기서 비동사를 쓰죠. 예, 비동사를 딱 쓰고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ttend to를 attended to로 바꿔주죠. 예, attended 한번 써드릴게요. did to 이렇게 바꾸더라. 하나 반드시 챙겨가실 것은 여기 to까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적 없다라는 것까지 챙겨 가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예, 하나의 타동사니까 attend to가 하나의 타동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돌보아지고 처리된다, 처리되어야 한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냐면 그 물리적인 특성들, 외형상의 어떤 그 특성들은요,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돼요? 내지는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됐죠? 다음에 이때 되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more이라는 그 비교급 부사 내지는 여기서는 한정사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는 지금 then이 나와 있다.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근데 어떤 때보다 when that, 자 여기서 when은 접속사고요. 이에 해당하는 주어까지 다음에 동사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is not functioning, 뭐 하지 않을 때, 그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요. as, 뭐로써? as a work of art, 뭡니까? 예술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서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은 그 외형적인 그 특성들 자체가 그것의 의미의 좀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라고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캐리커처라는 어떤 그 예술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은 보통은 초상화와 좀 유사하죠. 초상화요. 초상화나 그 캐리커처의 어떤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캐리커처에는 그 캐리커처를 그리는 사람이 바로 그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뭐 오바마도 있고요. 뭐 트럼프도 있습니다. 이 오바마나 트럼프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릴 거 아니야. 그릴 때 이 화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캐리커처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오바마나 트럼프의 어떤 그 성격을 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됐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 굉장히 호탕하고요. 굉장히 박력 있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캐리커처를 그릴 때 화가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의 그 화냄, 호탕함 내지는 좀 뭐랄까요? 좀 과격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그린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좀 크게 그린다면은 이 눈은 좀 평화롭고 초롱초롱하고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을 준다면은 화나 있는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삐죽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나 있죠. 이거 화나는 게 이게 이건 웃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약간 악마 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찌 되었든 캐리커처 그리는 그 화가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대상 그 어떤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인물들의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초상화의 그 그림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한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분히 일반적인 눈, 코, 입이 아니잖아. 이거 아시겠어? 그냥 우리가 이건 눈이야, 이건 눈이야, 이건 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고 왜 이 화가는 눈을 구태여 이렇게 그렸을까? 왜요? 그치, 트럼프의 그 호탕함 내지는 어떤 박력 있음 뭔가 공격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좀 이렇게 삐죽거리게 그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분히 그냥 우리가 이건 트럼프의 사진이야 트럼프의 증명사진이야 이라고 얘기를 할 때랑은 좀 다르게 왜 그러면 이 작가는 트럼프의 눈을 구태여 이렇게 그렸지라고 우린 뭐냐면은 외형적인 특성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됐죠? 여기 이 삐죽거린 이 눈의 특성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그 공격적임을 나타내는 거야. 트럼프의 그 공격적임을 의미한다고요. 느낌 오셨어? 다시 그것에 트럼프의 그 어떤 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들의 그 일부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엔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괜히 그린 게 아니라고요. 괜히 눈을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다 뭐가 될 거냐면은 의미의 그 캐리커처의 의미의 일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언제보다는 바로 언제보다냐면은 그 동일한 대상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증명사진 됐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있죠. 그냥 일반적인 증명사진으로서 그것들이 묘사될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그 많은 외형적인 특성들 자체가 그 캐리커처 그림 속에 어떤 그 의미의 일부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것 의미의 일부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동시에 또 뭐냐면 그렇게 또 다루어져야만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면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됐죠? 우리가 예술 뭐 이런 거 괜히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뭐냐면 왜 구태여 이 화가는 여기에서 그림 이 선을 굳이 직선으로 그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고 탐험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술작품을 바로 감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나요? 자, 여기서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얘기, 그 정의를 하고자 군맨이 했죠. 맞나요? 그런데 그 질문을 언제 그럼 예술인데 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다분히 여기 있는 외형적 특성이 단순히 사실 묘사가 아니고 그 외형적인 특성의 어떤 작가가 부여한 의미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독자나 청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뭐냐면은 바로 예술작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되나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바로 군매는요, asks.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요구하죠. ask,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 됩니다. 바로 목적어 A가 바로 우리가 뭐 하도록 consider, 고려 한번 해보자 라고 요청을 하죠. 뭐를요? 지그재그 패턴이요. 지그재그 패턴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네, 뭐 이런 식이 지그재그 패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굿맨이라는 사람은 지그재그 패턴 한번 고려해봐 라고 얘기하죠. toward. 자, 여기서 toward부터 graph까지가 지금 PP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고
동시에 또 뭐냐면 여기 앞에는 지금 being이 생략돼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being told, 수동분사구문 내지는 과거분사구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의 경우에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하면서가 아니고 되면서, 지면서, 당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tell의 pp형, told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해짐을 당하는 거니까 들으면서가 되겠네요. 되나요? 예, 들었을 때 정도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뭘 들은 거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들었을 때 the line 뭡니까? 그 어떤 그 지그재그 패턴이 보여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라인들 맞죠? 예, 지그재그 패턴 속에 그어져 있는 그 라인들 자체가 is a stock market 뭡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뭐다? 그래프다 이거죠. 여러분 왜 주식시장의 어떤 그래프 많이 보셨습니까? 주가 막 보시면 막 이렇게 그래프를 막 그리지 않습니까? 맞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굿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러한 지그재그 패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의 그래프야 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들었을 때 모든 우리들은요 attend to 바로 뭐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attend to가 돌보다라는 타동사라고 얘기했으니 그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왔죠? 그래서 we부터 attend to까지를 가로치셔가지고 앞에 있는 o를 꾸며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죠.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들은 are the peaks. 바로 뭡니까? 예, 치솟음이 되겠죠. 예, 최고가가 됩니다. 다음에 뭡니까? dips. 예, 내려감이 되겠죠. 예, 올라감과 내려감, 고저를 우리가 따지죠. 다시 우리가 어떤 지그재그 패턴이나 일종의 그래프와 유사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은 바로 최고점이나 최저점 이런 것들을 좀 따진다 이겁니다. 돼요. 자 여기서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은 이거 뭐냐면 이때의 이 지그재그 패턴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그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가를 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다분히 무슨 묘사냐면은 이거 묘사예요. 무슨 묘사다? 그쵸? 사실 묘사. 됐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냥 사실을 그 자체로서 묘사하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려갔고 어제랑 오늘은 이렇게 다르고요. 됐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We could get the same information from a set of numbers.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은 위와 같은 어떤 그래프상의 어떤 그러한 정보 자체를 동일한 정보 자체를 뭐 할 수 있냐면은 얻을 수가 있는데 어디로부터요? A set of 일련의 숫자를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치화 가능하잖아. 주식시장 그래프니까 그게 수치화 가능하죠. 맞나요? 맨 최고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다. 돼요? 이 수치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 됐죠? 그런데요. But if this same line is part of a drawing까지요. 만일 뭐뭐라면 이 동일한 선 자체가 바로 주가를 묘사하는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서 part 일부라면 비로소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나왔죠. 그림의 일부라면은 여기서 say가 나왔죠. 이 say는 말하자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뭐냐면은 뭡니까? 산 있죠. 산을 묘사하는 outline. 여기서 outline은 테두리 내지는 외곽선 정도로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테두리나 외곽선이라면 정도의 뜻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다시 여기서 이거 있잖아. 돼요? 이런 그래프 자체가 이제는 뭐냐면 단순히 주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산맥의 광활한 그쵸 외곽선들을 묘사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의미가 살짝 바뀐 거 아시겠죠? 맞나요? 자 이거 뭘 묘사한다고요? 그쵸 이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산이야 이거죠. 결국에는 이 선들 이 들쑥날쭉한 이 선들 지그재그한 이러한 패턴들 자체가 어떤 특정 대상 산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돼요?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면 all of the lines physical properties 모든 그 선들의 뭡니까?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죠. 그 선들의 물리적인 특성들은 갑자기 뭐가 되는 거냐면 중요해지죠. 되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왜 여기서 작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장 높게 그렸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또 뭡니까? and 그리고 part of 일부들이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the artist 누구죠? 그쵸? 화가 내지는 그 예술가가 want us 바로 뭡니까? 자 여기서 want 목적어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want 목적어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기를 주어 입장에서는 원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술가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다루고 처리하고 신경 쓰도록 원하는 것이죠. 예술가는 원하는 거야. 바로 독자인, 관람객인 우리가 바로 신경 쓰기를요. 그렇게 예술가가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기를 원하는 것들의 일부이다가 되겠죠. 되나요? 자, 이렇게 지금 병렬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선의 어떤 그 물리적인 특성들의 그 모든 것들은 갑자기 중요해지죠. 그쵸? 그림의 일부가 되는 순간 갑자기 중요해지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예술가는 그 관람객들이 바로 신경 써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일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캐리커처의 예시에서처럼 다분히 선 하나라 손 치더라도 그거 괜히 그리는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화가 입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좀 신경 써줬으면 이라고 바라게 된다라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대시가 나왔는데 이 대시는요 다시 말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좀 신경을 써야 되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의 색깔과 내가 구태여 여기에서 노란색을 썼는데 왜 노란색을 썼는가 그 색깔과 texture 일종의 질감이죠. 맞죠? 굉장히 거칠게 그릴 것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그릴 것인가 질감이요. 또 뭡니까? edges 어떤 모서리가 있다면은 왜 여기서는 구태여 이렇게 콱 꺾어버렸지? 이런 것이 되겠죠. 다음에 thickness 일종의 두께가 되겠죠. 어떤 펜 내지는 연필의 어떤 그 두께를 구태여 왜 이러한 두께를 사용을 했는가 됐죠. 다음에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 사이에서 뭐 기타 등등이 되겠죠. 돼요. 네, 이런 것들. and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 누굽니까? 그쵸. 관람객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블랭크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와 유사한 것이 산맥을 묘사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의 주가를 묘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주가였을 때와 달리 이것이 그림 내지는 예술 작품이 되었을 때는 바로 뭐가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뭐요? 예, 수치로 환산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되나요? 우리가 주가라는 것 자체는 수치로서 환산할 수 있지만은 답은 이것이 이 선 자체가 그쵸.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 주가처럼 수치화될 수는 없다 이거죠. 되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이 됩니다. 왜 수치화될 수 없냐?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장치가 아니고 추상적인 작가의 생각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추상적인 작가의 생각, 즉 보이지 않는 작가의 생각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화될 수 없죠. 바로 뭐냐면은 번역되거나 바꿀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러한 경험 자체를 into 뭐뭐 쪽으로 일련의 숫자로 수치화 시킬 수는 없다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지금 어근접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어떤 단어 나왔냐면은 이 단어 나왔어요. replete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full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때 여기 활용되는 plea 있죠, plea. 예, 여기 뭐 plan도 괜찮고요, plan도 괜찮고, flat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어근들 다 유사한 어근이고 동일한 어근이다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얘는 어떤 뜻이냐? to fill, 뭔가를 채우다 정도의 뜻입니다. 어떤 그릇 따위들을 내용물로서 가득 채우다 할 때 그 채우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한번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냐? plentiful이 있어요. 자, plentiful 뜻이 뭡니까? 많은 윤택한이 되겠죠. 어떤 용기나 그릇이 있다면 거기에 full,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많은 윤택한, 가득 찬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complementary 나왔습니다. 이때 complementary 할 때 com은 뭐냐면은 very의 뜻입니다. 매우 그 강도가 높다, 정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니까 뭐 보충하는 해주시면 되는데 부족하는 부분들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 complementary가 있고 의식적으로 제가 발음을 좀 달리 말씀드리면 complementary가 있어요. 됐죠? 네, complementary가 있고 complementary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이때 이 I를 쓰는 경우에 다른 건 다 같고 이 대신에 I를 쓰는 경우에는 칭찬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칭찬하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우면 좋은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쑥쑥 커가는 그 아이는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아이를 보게 되면은 칭찬하는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implement가 있어요. 안쪽으로 뭔가 채워주는 행위니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수단 내지는 도구가 된다 이거죠. 뭔가를 채워내주는 어떤 도구들이 되겠죠.
되나요? 다음에 supplement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채워지고 떠받쳐주는 느낌이니까 이거는 뭐 보충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replenish가 있습니다. replenish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again이라고 보이시죠? 예, 다시 한 번 더 채우다. 그대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다음에 또 뭡니까? 예, deplete가 있다 이거죠. deplete라는 것은 채워진 곳에서 뭔가 빼버린다라는 느낌이죠. 바로 뭡니까? 고갈시키다. 뭔가 풍부했던 자원들을 고갈시키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expletive가 있습니다. 이 expletive는 우리가 그 문법 용어에서는 가주어 있죠.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 이런 애들 우리가 expletiv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주어나 비인칭 주어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 의미가 비어있다이지 않습니까? 뭔가 텅 비어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것은 뭔가 속이 비어버린 어떤 강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냐면은 군더더기의 이 정도의 뜻입니다. 돼요? 부가적인 뭔가 핵심이 아니고 주변 것을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다음에 리플리트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채웠으니까, 채워진 곳에 한 번 더 채웠으니까 가득 차고 충만한 정도의 뜻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5번도 제가 연계 예상 지문 이렇게 좀 실어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문맥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of the perceptual frames users of computer software and website have 까지요. 자, 여기서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딱 끊어 주셔야겠죠. 되나요? 자, 여기 user부터 어디까지입니까? have까지가 앞에 있는 frames를 꾸미는 바로 그쵸,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사이에는 대시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유서 뭡니까? 사용자들이 되겠죠. 사용자들. 근데 무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가 되겠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냥 인스타라고.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 내지는 전자제품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비슷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어플이라고 그러죠. 이 어플, 소프트웨어 보이면은 어플이라고 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쓰는 어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또는 웹사이트가 되겠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웹사이트들이요. 바로 이러한 웹사이트들이나 소프트웨어 내지는 어플들을 사용하는 이러한 유저들이 have 가지고 있는 뭐가 될 거냐면은 인식적인 틀이 되겠죠. 인식적 틀, 여기서 인지적 틀이라고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에 여기서 have가 나왔으니까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 없다 확인을 해주면 아,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쵸?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쓰고 있는 그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 틀이 있는데, 바로 이 인지적인 어떤 그 틀 때문에 they often, 그들은 종종 클릭, 뭐 하더라? 누르더라. 근데 뭘 누르는 거냐면은 buttons, 뭡니까? 예, 버튼을 누르죠. 되나요? 또는요, links, 일종의 링크를 누른답니다. 링크라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 다른 사이트로 다른 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누르는 어떤 작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는데 without,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ing죠. 뭐 하지 않고서냐면은 바로 주의 깊게 at them, 여기서 look at이 되겠죠? 예, look at은 우리가 쳐다보다, 바라보다 하시면 되겠고, 바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서, 되나요? 그것들을 채 쳐다보지도 않고서 그냥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더라. 이 정도가 됩니다. 돼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낌이 오시면 참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 무조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야. 왜 그러냐? 휴대폰 내지는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거 여기서 하나 잡아가야 할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perceptual frames, 뭡니까? 인지적 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얘기를 뭐 하면서 했냐면 이거 얘기하면서 했어요. 뭡니까? 스키마. 앞에서 스키마에 관련된 질문 한 두세 질문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도 제가 어떤 인지적 틀 내지는 개념적 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인지적 틀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지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요. 돼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휴대폰 있죠? 돼요? 휴대폰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뒤로 가기 어디 누를까요? 어디 누를까요? 여기 누르죠. 맞나요? 앞으로 가기는요. 이걸 누르겠지. 돼요? 나 이거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유 표시. 여기에 지금 어떤 사진이 하나 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 공유 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 되겠죠. 맞나요? 공유 안 되는 폰이 있을까? 정말로 구식의 폰이 아니라면은 공유 안 되는 폰이 있을까? 없겠죠. 2010년 딱 그 기준으로 거의 다 공유가 될 거야. 모든 사진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했다 칩시다. 휴대폰 상에서. 맞나요? 여기에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됐죠? 여기엔 또 이런 화살표가 있어. 어플리케이션 상에. 돼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뭐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어플을 쓰든 간에 유사할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인스타를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맞나요? 예, 내지는 트위터를 하든지 뭔가 게시글, 나만의 어떤 글을 쓰고자 하는 공간은 있겠지. 그런 생각 드시죠? 맞나요? 이 글 자체를 공개로 설정할지 비공개로 설정할지 일부만 보게 할지 이런 것도 다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휴대폰 가축을 눌러요. 휴대폰이 있으면 어떤 어플이든 간에 휴대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있고 여기 우리가 터치를 하잖아. 터치를 하는데 우리가 왼쪽 편을 터치한다 칩시다. 근데 왼쪽 편을 터치하는데 이 밑에 쪽 있죠? 돼요? 예. 왼쪽 편에서 아랫부분을 터치했을 때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뒤로 가기예요. 맞나요? 이거는요. 여기를 터치하면 앞으로 가기. 됐죠? 다시 이제 컴퓨터로 한번 가볼게. 지금 이 창을 끄고 싶어. 됐죠? 그럼 여러분 뭐 찾습니까? 이거 찾겠지? 이거 뭔데요? X 표시 뭡니까? 예, 닫기. 맞나요? 이런 닫기 버튼이 있을 거다는 생각은 들지. 맞죠? 이런 식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어떤 전자제품들을 구매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어플들을 실행해가지고 쓸 때 있잖아요. 쓸 때 우리는 뭐냐면은 다분히 거기에 적혀있는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머릿속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돼요?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대값 내지는 그 지도가 없다면은 모든 어플들이 다 새로울 거야. 저마다 다 다른 어플들이겠지. 그런데 다분히 대부분의 어플들은 뭡니까? 그쵸? 일관성이 있죠? 맞나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태여 뒤로 가기 버튼을 눈으로 딱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을 손으로 누르고 있다고.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시 한 번 더. 만일 인지적인 어떤 틀, 바로 그 사용자, 어플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인지적인 틀 때문에 바로 이 사용자들은 종종 버튼을 실제로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서 뭐 하는 거냐면은 클릭을 하더라 이거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맞나요? 여기서 their perceptions 뭡니까? 그들의 어떤 그 인식이나 알아챔이 되겠죠. 뭔가를 아는 것. 근데 무엇을 아는 거냐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식이죠. 맞죠?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휴대폰 창 화면입니다. 휴대폰 화면의 어떤 그 인식, 휴대폰 화면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는 is based.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기반을 두고 있는데, 하게 되고 있는데 좀 더 하게 되고 있답니다. 근데 어디에요? What their frame for the situations 뭡니까? 자, 여기서 what절이죠. 네, what절이니까 쭉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지금 what절이다.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우선은 바로 그들의 어떤 틀이죠. 그래서 이 틀이라는 걸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그냥 지도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도요. 근데 뭐를 위한 지도다? 바로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마주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이나 그들의 어떤 그 지도 자체가 leads, 바로 뭡니까? 이끌죠. 맞나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챙겨가 주실 것은 lead 목적어 to 동사 원형입니다. 목적어 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이끌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끄냐면은 바로 to expect. 바로 뭡니까?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상황에 대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어떤 지도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 쪽으로 이끄는 것에 좀 더 기반을 하게 되더라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플을 만들었던 그 개발자의 의도대로 지시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맞아.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고 있는 그 지도를 따라서 이게 뭐냐면 일단 지도라고 얘기했을 때 일종의 기대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 맞죠? 좀 더 거기 위에 뭘 하게 되더라. 그쵸? 우리의 어떤 그 인지적 틀 자체가 인지 자체가 바로 뭐가 된 거냐면은 기초하게 되더라 뜻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 우리의 인식이죠. 바로 휴대폰 화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요. 좀 더 기반을 하게 되는데 어디 위에 기반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것이요. 바로 상황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지도죠. 그 지도가 뭐로? 그쵸?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인지 자체는 기반을 두게 되더라 이겁니다. then 무엇보다는 more than이죠. 어디 위에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병렬됩니다. 어디 위에는 거냐면은 what is actually on the screen 뭡니까? 그쵸? 실제로 화면 위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됐어요? 실제로 화면상에 떠 있는 어떤 그 지시 있죠. 뭐 왼쪽 편을 클릭하세요. 뭐 오른쪽 편을 클릭하세요. 이러한 지시에 우리의 인지가 거기 위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지도, 인지적 틀에 좀 더 그것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This sometimes confounds software designers who expect users to see what is on the screen. 자, 여기서 이것 있죠?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사용자는 자기 멋대로 좀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토대로 뭔가에 접근하고 다시 말해서 어플을 활용한다라고 한 것 맞죠? 바로 이것 자체가 때때로 뭐냐면은 힘들게 하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제작자가 되겠죠. 그 제작자를 좀 더 힘들게 한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제작자가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어플을 쓰는데 그 어플 상에서의 그 모든 텍스트, 문자 자체를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독립신문 이렇게 읽었으면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좀 읽었으면 이라고 제작자가 그렇게 의도를 하고 그렇게 어플의 그 모든 텍스트를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요.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그치 사용자는 정작 이렇게 읽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제작자가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으세요 라고 모든 텍스트들을 이렇게 제작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몸속에 이미 당연한 듯 배어있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읽기를 할 거란 말이야. 바로 이러한 점 자체가 뭐냐면은 디자이너들 그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을 힘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지.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거지. 바로 사용자들이 뭐 하도록. 그치? 바로 이 화면상에 떠 있는 것. 제발 그것들을 좀 보도록.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이 사용자들이 보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뭐냐면은 하지만 that isn't. 그것은요. 사실이 아니죠. 방식이 아니랍니다. 이때 이 how는 관계 부사죠. 바로 어떤 방식이 아니냐면은 human vision 뭡니까? 인간의 어떤 시야 내지는 인간의 어떤 사고 작동 방식이죠. 예. 사고 작동 방식입니다. 됐죠?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사고 작동 방식 자체가 작동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가 되겠죠. 돼요? 즉 인간의 뇌는 뭐냐면은 누가 하라는 대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선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발달이 되었다 이거죠. 타인들의 어떤 그 명령보다는 자기 어떤 그 주체성 이것들이 좀 더 우세하고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방식이 아니랍니다. 인간의 어떤 그 사고 자체가 실상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how부터 worse까지가 지금 주격보호가 된다.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 positions of the next and back buttons on the last page of a multi-step dialog box switched까지요. 자, 여기서 주어는 여기 있고요. if절이죠. if절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위치 자체가 바뀐다면이 되겠죠. 그 위치들이 바뀐다면. 근데 무엇의 위치냐면은 앞으로 가기 넥스트 버튼과 다음에 뭡니까? 백 버튼의 그 위치가 바뀐다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음에 여기 지금 라스트 페이지 나왔잖아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최소 한 3장 있다 칩시다. 지금 페이지가 총 몇 장이 있냐면 3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이랑 세 번째 장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 칩시다. 돼요? 됐죠? 다시 여기 잘 보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번, 2번에는 즉 뒤로 가기 백 버튼은 지금 왼편에 있죠?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백 버튼이라고 했죠. 백 버튼. 됐죠? 백 버튼이라고 했을 때 백 버튼은 다 싹 다 지금 어디 편에 있냐면 왼쪽 편에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장인 그 세 번째 장에 지금 백 버튼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다고요. 돼요? 이게 백 버튼이고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넥스트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지금 뭐 해놓은 거냐면은 백 버튼과 넥스트 버튼의 위치를 바꿔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이거 지금 멀티 스텝 다이얼로그 박스는 뭐냐면은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냥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왜 블루투스 켜기 버튼이 있는 거 있고 그 옆에 와이파이 켜기 끄기 버튼이 있는 거 있고 다음에 또 뭐냐면 화면 조절 그 밝기 조절하는 어떤 버튼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이 있죠. 맞나요? 이렇게 보통은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싹 내리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 맞죠? 뭐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 켜기, 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대화창이에요. 이게 지금 멀티 스텝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 어찌되었든 그 멀티 스텝 다이얼로그 박스의 맨 마지막 장 그 세 번째 장 위에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있죠. 바로 그것의 어떤 그 위치 자체가 바뀐다면은 지금 바뀌었잖아.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장과 그쵸? 세 번째 장의 그 어떤 그 버튼의 위치가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딱 바뀌었지. 근데 그랬을 때 사용자들은요. would no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냐면은 그 변화 자체를 그 바뀜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됐죠? 만약에 여기 지금 세 번째 장에서 앞으로 다시 뒤로 가기 그러니까 두 번째 장으로 가려면은 지금 이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즉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이 뒤로 가기 버튼이 왼쪽 편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누를 가능성이 높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는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겠지 당연히. 계속이요. Their visual system. 이 사용자들의 시각적인 어떤 그 체계는 would have been lured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BPP는 보이시죠? 돼요? 네, BPP 무슨 태입니까? 수동태죠? 우리가 이 lure A into B라고 얘기를 하면은 A를 B 쪽으로 보내다의 뜻입니다. A를 B 쪽으로 보내다 그냥 의역해가지고 A를 B 쪽으로 보내다가 되는데 즉 여기서 A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 lure이라는 게 B 룰대로 떨어지겠고 다음에 뒤쪽에서 지금 into B가 이렇게 딱 붙어있다 좀 챙겨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는요 보내지는 건데 어디 쪽으로 보내지는 거냐면 B 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돼요?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A가 B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역을 심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A는 B가 되다의 뜻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시각적인 어떤 그 체계 자체는 무감함 내지는 둔감함 쪽으로 보내졌을 텐데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시각적 체계 자체는 굉장히 둔감해졌을 텐데가 되겠죠. 되나요? 즉 우리의 시각적 체계는 뭐냐면은 둔감해졌고 우리의 그 어떤 그 익숙함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지도들이 계속 막 발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눈에 들어온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대로 지금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적 체계가 둔감해졌을 텐데 바로 뭐에 의해서? 지속적인 위치, 일관성이 있는 위치 되겠죠.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의 어떤 그 뒤로 가기 위치는 어디였었냐면 다 왼쪽 편에 있었잖아. 어떤 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서 있는 그 뒤로 가기 버튼의 일관성 있는 위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적인 체계들이 이미 마비가 돼버렸죠. 둔감해져 버렸지. 됐죠? 바로 그 버튼들의 어떤 위치가 되는데 어디에 있는? 이전 몇몇 페이지들.
됐죠? 이전에 어떤 그 몇몇 페이지들 위에 있었던 그 버튼들의 어떤 일관된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 시각적 체계는요, 마비가 되어버렸고 둔감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가기를, 맨 마지막 장에서 뒤로 가기를 할 때 왼쪽 편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거야. 오른쪽 편을 눌러야 되는데. 됐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Even after unintentionally going backward a few times, they might continue to perceive the buttons in their standard locations. 심지어 뭐뭐 한 후에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전치사 정도로 봐주셔도 되고 뭐 접속사에다가 분사 구문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에 대한 목적어, 전치사니까 목적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무심결에, 됐죠? 무심코의 뜻입니다. unintentionally,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뭐뭐 한 후에도, 뭐 한 후에도냐면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가기를 몇 차례나 더 반복한 후에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되나요? 예. 오류를 몇 차례 반복한 후에도 they might, 그들은 아마도 뭐 할지도 모르냐면은 계속할지도 모르죠. 바로 뭐 하는 것을. to perceive, 바로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것을 계속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알아차릴 건데 바로 뭘 알아차릴 거냐면은 the buttons, 뭡니까? 그 버튼들을 인식할 텐데 어디에서? 그쵸? 그들의 standard locations,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익숙하고 표준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위치들 속에서 그 버튼들을 계속, 그쵸? 알아차리기를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돼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계속해서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도 손은 계속 실수를 한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 아, 왜 이 제작자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왜 오른편에다 만들어놨지? 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우리는 인지했어. 인지를 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은, 그치,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계속 왼쪽 편을 누른다 이거죠. 오른쪽 편을 눌러야 되는데. 느낌 오셨죠? 이것이 뭐냐면 is, 이유인데 바로 여기서 이 y는 이유라고 해석하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근데 어떤 이유냐? 일관성이 있는 배치가 되겠죠. 근데 무엇의 배치입니까?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controls라는 건 그냥 버튼스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통제 장치들이 되겠죠. 통제 도구들. 그 여러 가지 통제 도구들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a common, 굉장히 흔하고 공통된 user interface, 뭡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자,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사용자와 뭐 교류를 하는,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안내 지침이더라 이겁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To ensure that, 바로 that 이하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이것이 이유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되냐면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배치가 되겠죠. 즉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버튼들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a common, 굉장히 흔하고 일반적인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안내 지침이 되는 어떤 이유이더라가 됩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확신할 수 있도록. 됐죠? 확신을 갖게끔 할 수 있도록 that 이하라고요. 됐습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일관성 있는 어떤 배치를 왜 하는데 이겁니다. 모든 어플이면 100이면 100. 왜 저마다 버튼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를 하냐면 바로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죠. 뭘 확신시키냐 이겁니다. 그쵸? 사용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비적 지식, 인지적 틀 자체가 잘 적용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답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2번입니다. 바로 현실적인 그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어플의 그 현실 있죠. 그 사실들 자체가 매치가 잘 된다, 잘 부합한다는 것이죠. 즉 사용자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인지적 틀과 이 인지적 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위한 인지적 틀이 되겠죠. 어떤 그 상황을 위한 사용자의 그 인지적 틀과 현실적인 그 어플들의 그 배치, 버튼들의 배치가 잘 부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통일된 어떤 버튼들의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되었든 왜 그러면 제작자들은 100이면 100 같은 방식으로 버튼들을 배열하느냐?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던 그 개념적 지도들 있죠. 그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맞춰드렸고 어근접사 중에 여기서 fuse를 볼 텐데 fuse. 앞에서 우리가 confound 했습니다. 이 confound의 그 원래 어근이 뭐였냐면 이 fuse였어요. confuse. 그래서 이 confuse와 여기 나오는 confound가
예, 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fuse를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fuse. 앞에서 우리가 fill 했지 않습니까? fill.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다 할 뜻. 맞죠? 예. plea, 뭐 plan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fill, 뭔가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pour도 뭔가 쏟아붓다의 행위죠. 맞아요. 쏟아붓다라는 건 채우다랑 느낌이 좀 다르죠. 물론 이 쏟아부음으로써 뭐 어떤 용기나 그릇 자체를 그쵸 채워줄 수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 이 쏟아붓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구태여 어떤 용기를 채워주는 것 말고도 뭔가를 막 빼내는 작업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pure라고 얘기했을 때 양이 어떨까요? 뭔가 쏟아지는 양 자체가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 정도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겁니다. refund 있죠. 네, 여기서도 이 refund 할 때 이 fund도 마찬가지 fuse의 뜻이더라. 이렇게 좀 가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refund라고 얘기했을 때 환불, 변상이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뭔가 퍼부어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다음에요. confuse 있습니다. 완전히 몰아치고 있죠. 완전히 쏟아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쵸 혼란스럽겠죠. 예, 마찬가지의 어근이다 챙겨가 주시고 다음에 diffuse 나왔습니다. 이 diffuse라는 것은 역시나 fuse 보이시죠? 뭔가 퍼붓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응집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 갈래로 여러 방향으로 부분 그쵸 막 흩트리고 퍼뜨리다의 느낌입니다. 다음에요. if 있습니다. 느낌 딱 오시죠? 이때 if라는 것은 out 밖으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발산시키다 예,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오케이. 다음에요. infuse가 있습니다. infuse. 자, infuse라고 얘기했을 때 안으로 퍼붓다니까 주입하다, 불어넣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interfuse가 있죠. interfuse라는 것은 상호, 교차로 막 퍼붓는 행위니까 그쵸? A, B 대상이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고 혼합시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profuse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퍼붓는 거죠. 돼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 자체가 프로퓨스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낌없는 마음이 후한 정도의 뜻입니다. 다음에 refuser 뭡니까? refuser이라는 것은 거절, 거부가 되겠죠. 되나요? 예, 다시 한 번 더 줬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퍼부어서 다시 보내는 느낌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죠. 자 1979년에요. 크리스토퍼 코넬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co-founded 함께 공동 설립했답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confound 나왔죠. confound는 혼란을 주다, 혼란스럽게 하다 정도의 뜻이었다면 여기서는 공동 설립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설립을 했는데 근데 무엇을 함께 설립을 했냐면 a psychology consultancy 뭡니까? 여기서는 심리 상담소가 되겠죠. 심리 상담소를 바로 영국에 설립을 했답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high achievers. 바로 뭡니까? 예. 여기서 high achiever라는 것은 좀 성취를 많이 하는 사람, 다분히 좀 성공한 사람들이 되겠죠. 맞나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perform, 바로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근데 어디에서? at their best. 계속 365일 우리가 막 진짜 활활 타는 뭐 활화산처럼 수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10분, 365일 뭐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서 계속 생산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최선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이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 거냐면은 당연히 의지 가득하겠죠. 열정 넘치겠지. 근데 다분히 365일 열정이 가득 차지는 않을 거니까 막 처질 때도 있고 뒤돌아서면은 또 우울할 때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멘탈 관리 맞죠? 그래서 항상 최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심리 상담소를 하나 설치했답니다. Over the years 수년 동안이 되겠죠. 수년 동안 이 코널리라는 사람은 became 굉장히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게 되었죠. 호기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즉 궁금증을 많이 품었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냐면은 왜 몇몇의 그 전문가들은 floundered라고 하면은 뜻이 뭐냐면은 허둥대다의 뜻입니다. 그럼 잘 못한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잘 못하냐면은 outside 바로 밖에서 여기서는 자동사네요. 바로 잘 못하는데 어디 밖에서 잘 못하냐면은 narrow expertise 뭡니까? 예, 굉장히 편협하고 폭 넓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좁은 전문성 밖에서가 되겠죠. 돼요? 좁은 전문성 그 밖에서 왜 이 몇몇의 전문가들은 계속 허덕이고 있으며 잘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졌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가 될 거냐면 바로 성공의 비결이 되겠죠. 이 심리학자인 코넬리라는 교수 자체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어떤 그 마인드 차이, 태도, 뭐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왜 정작 몇몇의 전문가들은 실패할까가 되겠죠. 돼요? 근데 어디 밖에서 실패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비좁은 전문성 그 영역 밖에서 왜 실패할까 이겁니다. 반면에 뭐냐면은 접속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were remarkably 굉장히 놀랍게도 여기서 be adept at이 되겠죠. 목적어에 능숙한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be adept at이라고 하면은 목적어에 능숙하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정작 다른 사람들은 몇몇의 전문가 이외의 그 다른 전문가들은 눈부시게도 굉장히 눈에 띄게도 그렇게 적응을 잘하고 잘 해내는가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at expanding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무엇을 확장시키는 거냐면 their careers 뭡니까? 그들의 경력들이 되겠죠. 그들의 어떤 직업상의 경력들을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확장시키고 성공해 나가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다가 되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왜 몇몇 사람들은 모든 교수들, 모든 그 기업 경영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고. 맞죠? 왜 몇몇의 기업인들은 성공을 하고 왜 몇몇의 기업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가졌다가 되겠죠. 되나요? 다음에 moving from playing in a world-class orchestra, for example, to learning one 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여기 from A to B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로부터 B까지가 되겠죠. 네. 옮겨가면서가 됩니다. 어디로 옮겨가는 거냐면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네. 월드 클래스 뭐예요? 월드 클래스 그쵸 세계적 수준의 어떤 여기서는 관현 악단 하셔도 되고 그냥 오케스트라 악단이 되겠죠. 그 오케스트라 악단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악단에서 연주하는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러닝 원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대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닝이라는 건 뭡니까? 그쵸 실패하고 있는 됐습니까? 막 빠져나가죠. 뭔가 러닝의 이미지가 막 달려서 나간다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망해가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망해가는. 그래서 망해가는 오케스트라 악단까지 가게 되었는가? 됐죠? 처음엔 성공을 했잖아. 세계적인 어떤 그 오케스트라 악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연주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어떤 그 한 사람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되었잖아. 맞죠?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0 years after he started 그가 시작하고 난 한 30년 이후에가 되겠죠. 30년 동안 연구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가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교수는요. 다시 학교로 돌아왔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PhD라고 얘기를 하면은 박사학위입니다. 바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의역하면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학교에 다시 돌아왔죠. 돼요. 자, 여기서 지금 PhD 다음에 지금 investigating이 나왔죠. 예,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박사학위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무엇을 조사하는 거냐면은 that very question이 되겠죠. 여기서 이 very의 뜻은 매우가 아니라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질문을 연구하는 어떤 그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로 왔다 이거죠.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코널리의 primary,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나 발견은 무엇이었냐면은 연구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결과는 was that 이하였답니다. Early in their careers. 그럼 뭡니까? 그들의 어떤 그 경력이나 직업상에서의 그 초기에 그때는 다분히 성공한 시절이 되겠죠. 그 초기에 뭐냐면 자 여기서 이 that이 나왔으니까 접속사죠. 이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쭉 가서 여기요. 여기 맞습니까? 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 동사 여기까지.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그들의 어떤 직업상의 경력 그 초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later made successful transitions. 뭡니까? 훗날에
했던. 근데 뭘 만든 거냐면은 성공적인 transitions, 변화를 만들었던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변화를 훗날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겠죠. 돼요? 자,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 다분히 그걸 넘어서 처음에는 다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성공이 유독 왜 영원하지 않고 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계속 꼬꾸러지는가? 즉 처음에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왜 실패하는데 지금 이걸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성공적인 변화를 꾀했던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뭘 가지게 되었냐면은 바로 broader training 뭡니까? 예, 여기까지인데 broader 좀 더 폭넓은 훈련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 두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랬을 때 바로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나중에 성공적인 변화를 꾀했던 사람들이 있죠. 돼요? 이 성공적인 변화를 꾀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폭넓은 훈련을 받았더라 이거죠. 이해돼? 얘들 왜 실패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도모하지 못해서 그래요. 돼요?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2010년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다분히 2011년에도 2021년에도 성공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나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돼요? 근데 이 변화를 꾀했던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성공으로 끝났고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 도태되었던 사람들은 실패로 끝났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좀 더 폭넓은 훈련들을 받았다는 거지. 아까 앞에서 어떤 단어 나왔냐면 이 단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이 좁죠? 편협한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서 계속 그것 갖고서 승부하려면은 안 끝난다 이거죠.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쵸? 폭넓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쌓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언제고 하나의 전문성만 가지고서 먹고 살 거냐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경험들도 다를 것이며 거기에 성공적으로 변화를 도모했던 사람들은 좀 더 폭넓은 무엇을 갖고 있었다. 그쵸? 훈련을 받아왔다가 되겠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했다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했더라 이거죠. 돼요.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예, 유지시키고 있었죠. 돼요? 근데 무엇을 유지시키고 있었냐면은 multiple career streams 뭡니까? 경력의 줄기를 다변적인 굉장히 다양한 뜻이죠. 예,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직업상에서의 어떤 줄기들을 often 열린 채 유지시켰다가 됐겠죠.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장기가 있다는 거죠. 이 장기를 갖고서 평생을 먹고 살 거냐? 그건 아니야. 나에게는 뭐냐면은 1번 장기가 있으면 2번 장기도 있고 3번 장기도 있고 4번 장기도 있죠. 내가 1번 장기를 지금 쭉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어. 맞아요? 나의 어떤 특기, 나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갖고서 즉 이게 1번이야. 1번을 갖고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언제고 이거는 곧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열어놨던 거지. 즉 나는 언제고 1번이 잘 안 된다면은 2번을 활용해서 나의 어떤 직업상의 어떤 경력들을 유지시키면서 최고화될 어떤 여지를 계속 열어놨다고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놨다 이거죠. 한 가지만 매달리고 목매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까? 어찌되었든 다시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하의 사실이었던 것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요. 뭐냐면 직업 초기에 바로 훗날에 뭐였습니까? 성공적인 변화를 도모했던 사람들은 편협한 것이 아니고 비좁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폭넓은 훈련들, 자격들, 경험들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또 뭐냐면은 다양한 직업적 줄기들, 다양한 직업적 방향성들을 열린 채로 두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금껏 내가 1번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이만큼 성공을 했네. 맞나요? 근데 나는 1번 갖고서 평생을 먹고 살 건 아니야. 맞죠? 예, 1번 시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다분히 운이 좋았으니까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겠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특기 전문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그 여러 가지 갈래들, 줄기들을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맞나요? 다음에요. 여기 뭡니까? 여기. 예, 심지어 뭐 할 때에도. they pursue. 그들이 뭐 할 때에도. 그러니까 추구했을 때에도. 뭐를요? A primary specialty. 굉장히 최우선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문성을 계속 추구하고 있을 때에도. 즉, 1번 줄기를 타고 있대. 맞나요? 다른 줄기들도 가능성을 계속 열어놨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저도 지금 강사이지 않습니까? 맞죠? 저도 지금 강사로서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긴 한데, 뭐 이걸로 뭐 평생 먹고 살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뭐, 앞으로 뭐 5년? 앞으로 10년? 그 이후에는 제가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도태 안 되고, 좀 더 경험도 많이 쌓고, 자기 개발도 하고. 됐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ey traveled on. 그들은 결국 뭐 하고 있더라? 여행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 위에서? 8-line highway. 뭡니까? 8차선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많다라는 것은 맞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들. 내가 탈 수 있는 차선도 굉장히 많다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예, 다음에 또 뭡니까? He wrote라고 그는 썼다가 되겠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down, 아래로 가기보다는. 자, 여기서 이렇게 병렬입니다. 바로 어디 아래로 지금 여행을 했던 거냐면은 a single line, one way street. 뭡니까? 한 차선밖에 없는 한쪽 방향을 거리가 되겠죠. 한쪽 방향의 길. 한 차선밖에 없는 그 한쪽 방향의 길. 그 길만을 쭉 가기보다는 다른 가능성들, 다른 업종들, 다른 직종들도 나의 어떤 장래 희망을 다 열어둔다는 것이죠. 되나요? 자,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계속 한번 읽어보죠. They had range. 그들은 뭘 갖고 있었다. 그치. 범위를 갖고 있었다. 다시요. 네. 그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은 일종의 범위를 갖고 있었죠. 여기서 range라는 것은 폭넓은 범위의 뜻입니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죠. 맞아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시대가 바뀌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방향성들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는 거지. 됐죠? 다음이요. The successful adapters. 누굽니까?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이 되겠죠. 돼요? 1번 길에 1번 전문성을 잘 살린 사람들은요. were excellent. 굉장히 잘 했는데 어디에서 굉장히 잘 했냐면 어디에 굉장히 능숙했냐면 taking knowledge.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그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From one pursuit. 뭡니까? 한 가지의 어떤 직종의 추구나 종사가 됩니다. 한 가지 직종 종사를 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취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했다가 되겠죠. 돼요? 동시에 또 뭐 하는 겁니까? Applying it. 그것을 뭐 해보는 것. 적용시켜보는 것이 되겠죠. 되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지금 제가 강사하고 있잖아. 맞죠? 강사를 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있겠지. 돼요? 근데 강사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볼게. 뭐 유튜버. 이렇게 해볼게요. 유튜버를 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을 거잖아. 돼요? 근데 나의 어떤 주된 직장은 뭐냐면은 강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유튜버를 한다면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유튜브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맞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강사로만 내가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가능성들을 닫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라고 가능성들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경험들을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그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다른 분야에서 경험했고 쌓았던 그 지식들을 여기 이 강사 분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유튜버로서 경험하고 얻었던 그 지식들을 강사로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 이겁니다. 강사의 어떤 그 직종에다가 굉장히 유연하게 바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병렬입니다. 굉장히 능숙했다가 되겠죠. 훌륭했고요. 됐습니까? 네, creatively. 바로 뭡니까? 창의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키죠. 돼요? 근데 어디에다가? to another. 또 다른 직종이나 또 다른 가능성에. 됐습니까? 또 뭡니까? 이렇게 지금 또 병렬됩니다. at avoiding. 또 어디에 능숙했냐면 avoiding. 피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cognitive entrenchment. 뭡니까? 인지적인 entrenchment는 뭐냐면 구속이란 뜻입니다. 구속. 단단히 자리 잡음이라 되겠죠. 됐죠? 뭐 강사 30년 차다, 뭐 40년 차다, 뭐 짬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오로지 강사 한 우물만 판다는 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다 이겁니다. 나의 인지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죠. 강사로서의 사고방식만이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지 않겠냐고. 됐죠? 이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면 이것을 피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하다입니다. 됐죠? 됐어요? 네, 저도 약간 걱정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막 다그치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어떨까 이겁니다. 강사인 내가 부모가 됐어. 근데 아이가 공부하는 걸 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막 다그치고 하면 안 될 거잖아. 당연히 잘 키워야지. 공부를 뭐 시키지 않아도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근데 내가 지금 막 강사로서 계속 산다면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자리 잡겠지 않겠냐고 내 머릿속에. 공부가 다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실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나도 약간 두렵지. 그리고 뭐 해야 돼? 변화를 깨야 된다고. 강사 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또 뭐 좀 여유롭게 뭐 또 다른 생각도 해보고 다른 경험도 해보고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되나요? 오케이. 다음에요. They employed. 그들은 여기서는 use의 뜻입니다. use. 사용하다 뜻이죠. 그들은 사용했다. 바로 무엇을 사용했냐? What. 것을 사용했죠. 바로 허가스. 허가스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이 called. 뭐였습니까? 불렀던 것이죠. 자, 여기서 call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부르다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 지금 목적어 없다라는 걸 챙겨와 주시면 뒤따라서 a circuit breaker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즉 목적격 보호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호가스라는 사람이 circuit breaker, 일종의 circuit breaker라고 불렀던 것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사용을 했다가 되겠죠.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직업상 지속을 하는 편이 좋다는 거야. 뭔가 단절될 수도 있다. 굉장히 유연하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좋다는 거예요. 그쵸? 약간 이쪽을 좀 더 선호하죠, 이 사람은. 돼요? 한 우물만 판다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거 별로 안 좋다. 됐죠?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쌓으려면 다양한 직종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뭡니까? 서킷 브레이크라는 거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원래 이 서킷이라는 게 뭐냐면 회로죠. 회로입니다. 회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일반적으로 뭐 전자회로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는 뭐가 흐를 거냐면은 전기들이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을 뭐 해버리죠? 깨버리죠 이거죠. 즉 경력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됐죠? 내가 뭐 30년 동안 20년 동안 쭉 쌓아와도 이거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것도 선택하는 것도 괜찮죠. 지금 그런 얘기죠.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직업상에서의 단절은 오히려 좀 더 좋은 거 아니겠냐. 단절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다른 것들을 모색해보는 것. 뭐 굴러가는 돌이죠. 예,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끼가 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고 뭐 다양한 길도 막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요?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처음에는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연예인 하고 싶고 가수 하고 싶고 성악과 하고 싶고 뮤지컬 배우 하고 싶고 했다가 뭐 강사도 지금 하고 있다가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맞죠? 예. 계속 가볼게요. 그들은요, drewed. 이끌었다. 여기서 이 drew on이라는 거 뜻이 뭐냐면은 어디 의존하다, 의지하다, 기대다 뜻입니다. 어디에 기대냐면은 외적 지식에. 됐죠? 강사로서 예를 들어서 강사로서는 강사로서의 어떤 경험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그 밖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로서의 어떤 지식 되나요? 어떤 뭐 사업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 지식 있지 않습니까? 됐죠? 뭐 이런 외부적인 그 외부적인 어떤 그 경험에 기대었고 의존을 했죠. 다음에 analogies 뭡니까? 유사성 외부적인 어떤 그 유사성이요. 됐죠? 예, 거기에 좀 의존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진로를 안 정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자체로서도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나쁜 거 아닌데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되겠죠. interrupt이라는 것은 중재하다가 됩니다. 중재하다, 막다 정도. 바로 뭘 중재하는 거냐면은 their inclination, 그들의 어떤 경향성이죠. 돼요? 네, 경향성. 근데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냐? inclination toward가 연어입니다. 목적어 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경향성이다 이거죠.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냐면 a previous solution. 뭡니까? 이전에 썼던 해결책들. 이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됐지. 됐죠? 근데 다음에도 그럴까?
그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내 외부적인 어떤 경험들을 이끌고 와서 그 경험들을 창의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겠죠. 돼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그 해결책이 되겠죠. 소위 말해 고인물이요. 고인물. 고인물들 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그 경향성을 중재시키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가 되겠죠.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경험들과 지식들을 동원을 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들,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은 아마도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을 거야, 미래에는요. 됐죠? 다음에요. Their skill,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들 자체는 있더라 이거죠. 어디 속에 있냐면 in avoiding, 바로 뭡니까? 그쵸? 피하는 것에 속에 있더라가 되겠죠. 돼요? 근데 무엇을 피하는 것이냐면은 동일한 굉장히 고리타분한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을 피하는 것에 있더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새로움을 모색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과거의 해결책들은 더 이상은 안 통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서 새로움을 모색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 이겁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반복되고 때로는 지루하고, 맞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해왔던 어떤 관습들, 어떤 현실에 대한 안주를 탈피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거죠. 바로 뭐냐? 지식인데 다른 분야로부터 내가 이끌어온 지식이 되겠죠. 맞나요? 내가 기존에 있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던 어떤 그 지식들을 활용을 해보는 것. 바로 그 다른 분야의 그 지식들은요. 이렇게 지금 지식들을 꾸밉니다. 이 지식은요. helps. 바로 뭐합니까? 도와주는데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냐면 여기 지금 생략된 한 단어 to입니다. 됐죠? break.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깨부수는 것을 좁죠. 깨부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지식이다 이겁니다. 근데 무엇을 깨부수는 거냐면은 established thinking. 뭐죠? 내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힌, 이미 머릿속에 설치된 어떤 생각들, 사고들을 깨부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 지문 읽는 거, 수능이 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기서는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에게는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지식들이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it 볼게요. 선생님, it이 어근입니까? 네, it이 어근입니다. 이때 이 it이라는 것은 to go, 가다의 뜻이 있어요. 가다. 됐죠? 여기 앞에 나왔죠. circuit 할 때, circuit 요거. 됐죠? 네. 여기 circum 할 때 이 circum 보이죠? 이건 around의 뜻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 해드렸냐면은 회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회로라는 것이 이렇게 쭉 아울러서 두르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 circuit이라는 건 순회, 회전, 회로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게 있습니다. itinerary가 있죠. itinerary라는 것은 여정,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진행이죠. 돼요? 네, 어떤 운동인데 방향성을 갖고서 가는 느낌이다라는 걸 좀 챙겨가시면 되겠고, 다음에 ambition 있죠. ambition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이때 이 ambi라는 건 뭐냐면은 around, 내 주변의 뜻입니다. 돼요? 내가 앞으로 뭐 지금 막 강의를 찍고 있고 막 교재 만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돼요? 행위를 할 때 행위와 함께 그 주변에서 둘러서 같이 가는 거, 이게 뭐냐? 내 열정이나 내 야망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쌤이 막 교재 만드는 그 행위를 하는데 같이 가는 게 뭔데요? 내 열정이지. 예. circuit 아까 했고, 다음에 exit 있죠. 예. exit라는 것은 뭡니까? 출구란 뜻이죠. 예. 밖으로 가다 이 뜻이니까 출구입니다. 이게 이거였습니까? 예, 이거였습니다. 다음에 initiate 있죠. initiate라는 것은 시작하다, 개시하다 하는데 이때 in이라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는 것 안으로 들어가죠. 가는 것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전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로소 시작하다 정도의 느낌인 거 챙겨가시면 되겠고, sedition 있습니다. 이때도 sedition, it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se라는 게 무슨 뜻이냐? se라는 게 away의 뜻입니다. 밖으로의 뜻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예,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 막 이끌고 가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난동을 피운다 내지는 선동이라는 뜻이다. 다음에 transit이 있죠. trans라는 것은 across의 뜻이죠. 뭔가를 가로질러서 넘어서 약간 변화의 느낌이죠. 그래서 변화해서 간다가 되니까 통과, 통로, 횡단입니다. 됐죠? 기존에는 A 지역이 있었는데 내가 B 지역으로 transit 한다는 건 지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과, 통로, 횡단이 되겠고,
다음에 앰비언스 나왔는데 이 앰비언스는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이 앰비션이요. 앰비션이라는 것을 제가 대망 야심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대망 야심이라는 이 앰비션 자체가 어떤 행위 주변성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뭔가 주변에 뭔가 같이 뭐 아우라처럼 막 같이 풍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앰비언스는 역시나 주변의 모양 내지는 분위기다. 함께 좀 챙겨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